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13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동향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거의 부합 마무리를 했고요.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둘 다 상승을 좀 했습니다. 코스피 33포인트 1%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9포인트 오르면서 1%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뭐 크게 변동성 있는 수급이 나오진 않았고요. 외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위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265억을 코스닥을 매도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올랐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닥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네, 양봉이 지금 뭐 4일 연속 그냥 하늘을 뚫었듯이 힘을 주어서 올라갔고요. 역시나 바이오주, 진단키트 종목들이 상승을 해왔고요. 그 이외에 배터리 관련, 그 다음에 오늘은 반도체 관련 주식까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닥은 완벽하게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했고요. 앞으로도 코스닥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뭔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투자자도 보시면, 금액으로서는 외국인이 조금 팔았습니다만, 크게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만, 코스닥 움직임이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괜히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까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 추세선을 그었을 때는 훨씬 더 올라가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도 다행히 코스닥 따라서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대장주들이 조금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 코스피 시장도 좀 올랐고요. 21선을 아래에 두고 이제 2억을 조금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00 지금은 고점이 3210선인데요. 50포인트, 60포인트 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세장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피도 이제 코스닥을 따라서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이쯤 해서 매도를 좀 멈추고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도 매도세를 멈추고 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보았을 때 1.68%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야금야금 좀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1.7%대가 가더라도 지금은 정상적으로 주식이 흐를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는 채권 수익률이 꽤나 높은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9%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시장 반응인데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도 뭐 크게 움직임이 없고 지수 선물도 나스닥 100은 좀 오르고 있고요. 다우존스는 좀 내리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변화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최근에는 좀 재미없는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와중에도 야금야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으로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두산중공업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원 올라서 13,450원으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자, 드디어 이제 좀 오늘 올라갈 듯 말 듯 하면서 자꾸 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박스권, 121선 근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 121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여러 번 터치를 하는 구간은 상당히 큰 저항선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큰 저항선을 뚫었을 경우에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는 지지선도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도 여러 번 터치했을 경우에 아주 뚫기 어려운 지지선이 될 수 있는데 그 지지선이 뚫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반대로 이때는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이겨내고 드디어 이제 V자로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V자로 이제 반등을 좀 하였고요. 거래량을
따졌을 때는 크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700만 주에서 1000만 주까지는 터져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아직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사실 주봉으로 따졌을 때는 6주 연속 양봉으로 진행 중이고요. 두산중공업이 이처럼 계속 주주분들께 좋은 분위기를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계속 투자자 수급도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스가 등장할 예정이고, 오늘도 좋은 소스가 나왔습니다. 그 소스에 대해서는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4월에 양봉이 서서히, 월봉이 서서히 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딱히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터져야지 이제 4월에 맞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이제 크게 보았을 때는 N자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지점은 21,000원이고요. 그 이상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저는 뭐 3만원까지, 4만원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3만원, 4만원까지 목표를 잡기보다는 당장 앞에 있는 저항선을 좀 뚫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요 전고점 17,000원, 17,000원 그 전에 15,000원까지 돌파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5,000원 돌파이고요. 두 번째는 17,000원, 17,700원, 세 번째는 21,006입니다. 그래서 21,000원을 돌파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우리들의 꿈 같은 주식을 그냥 주가를 펼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월봉 거래량이 거의 서서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만약에 4월에도 크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뭐 마무리를 한다면 사실은 17,000원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4월에.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좋은 호재가 나오고 있고, 이제 합병 신주 발행 이후에 다시 한번 시너지가 발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년에 있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사실 해외발 이제 원전 수주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이제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지금 분명히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좋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인 이제 부채 비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투자자 보시면 기관이 오늘 27만 5천 주를 샀고요. 외국인은 24만 8천 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만 52만 주를 매도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사모펀드까지요. 그래서 기관이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보험 같은 경우도 잠깐 매도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모습, 금융투자가 이제 계속 주로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매수를 다시 전환을 한 모습, 그 다음에 투신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 연기금은 우리의 주 포지션, 드디어 이제 주 매수 포지션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뭐 계속 당연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10만 주씩 이어갈 때 이미 두산중공업 포트폴리오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이후 매수 포지션을 전환했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기금이 보통 어떤 회사에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5%에서 10% 정도의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이제 두산중공업의 지분 투자는 3% 정도에 해당을 하고 있고, 최소 2% 이상의 지분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연기금이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한 달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요. 4월 옵션 만기일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는 추가로 매수가 더 들어왔고요. 요때죠. 요때 추가로 더 매수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연기금이 확실히 수급을 모아가고 있고요. 이제는 사모펀드도 매도를 끝내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매도를 끝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얘기를 드리자면 외국인이 지금 주로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여기에는 매수로 표현되는 표현이 많지만
이 다른 이제 장외 거래까지 포함을 해서 거래량을 따졌을 때는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 이제 24만 8천 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정을 보면요. 네. 오늘 종목 상세부터 보자면, 네, 메인 당일은 24만 8천 주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 보율이 10.18%, 그래서 메인 보율이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기간과 함께 이 보유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기간 보유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그간 주가 상승을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기간 매수가 들어올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간 매수가 들어올 때, 두산중공업이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뭐 급등이라면 급등이고 아니면 아니죠. 자, 아무튼 지금 350원에서 벌써 13,45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어, 20% 이상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21선도 이제 곧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의 두 번째 시나리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모습, 이제 21선이 올라왔을 때 121선과 만나는 지점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자, 근데 오늘 이제 이슈를 좀 보자면요. 두산중공업이, 네, 추가 상장이 있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요. 이제 두산 퓨얼셀의 지분을, 두산중공업에 현물 출자로 이제 30%는 이제 최종이고요. 20%까지 줬다가 이제 30%까지 모두 넘겨주면서 거기에 대한 금액 5천억 이상을 주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그 금액에 맞는 이제 두산중공업, 네, 두산중공업 주식을, 두산중공업의 제3자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내일 4월 14일에 상장이 되게 되고요. 한 주의 발행가액은 11,375원으로, 네, 총 주식 수는 4,784만 주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된다면 거의 뭐 5천억 정도가 시가총액이 증가하게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5조, 내일 두산중공업의 시가총액이 5조 이상으로, 네, 평가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주식수가, 네, 많이 풀린다고 해서 뭐 바로 쏟아질 거냐? 그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무 보유 기간이 2021년 4월 14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고요. 이 1년이 지난다고 해도 대주주가 이제 두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력을 뭐 약화시킬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지만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의 주식수를 단 한 주도 팔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심하고 그냥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여기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면 이제 PER이죠. 네. 오히려 이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가총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 PER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뭐 크게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두산중공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대가로 두산 퓨얼셀의 지분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산중공업의 재무 개선,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과의 에너지 그룹의 이제 줄기로서의 그 시너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현황을 보게 되고요. 자, 228만 주입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계속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별로 뭐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주가는 계속 상승하는 상황.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계속 주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그 다음에 금융투자, 투신까지 계속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또 받쳐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를 좀 늘리는 것 같은데 한번 날 잡고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뭐 하루 이틀 내리는 것조차 뭐 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으로 계속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합병 신주가 발행되기 전까지 최소 저는 15,000원까지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동요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산중공업 아까 보았지만 네, 크게 이제 두산중공업의 대차장고를 좀 보자면 대차장고 2,160만 주로 뭐 거의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한 가지 뉴스를 좀 보자면 두산중공업이 드디어 네, 3D 프린팅에 대해서 의미 있는 판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3D 프린팅 두산중공업이 한다고 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두산중공업이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네, 제작 부품을 공급을 한다는 기사가 떴고요. 저는 굉장히 네, 유효한 이 의미 깊은 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산 전투기에 3D 프린팅 제작 부품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이 전투기가 어떤 전투기냐? 두산중공업은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굉장히 핫하죠. 네.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부품들을 국산화해서 대부분 국산화를 해서 처음으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부품을 공급을 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의미가 깊은 거냐면, 최근에 이제 3D 프린팅이 굉장히, 네, 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팅이라는 것이 이 복잡한 도면을 한 번에 이제 프린트 하듯이 찍어낸다는 점에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3D 프린팅을 해서 제작을 한다. 이렇다면 진짜 두산중공업이 3D 프린팅 기술이 상당히 저는 발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품은 전투기 내 공기순환 시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자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출고식에서 공개된 KF-21 보람의 호저 시제 1호기에 장착된 것을 포함해서 시제 6호기에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투기 산업에도 진입을 한 것뿐만 아니고 3D 프린팅을 그만큼 중요한 이 부품, 전투기 부품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투기 자체가 결함이 생겼을 때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 높은 부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품을 쓸 만큼 이 효율이 좋고 네, 성능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지금 3D 프린팅에 대한 기술력을 지금 뽐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의미가 있고 좋은 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3D 프린팅의 기술을 가스터빈에도 사용을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서 발전용 가스터빈, 그 다음에 가스터빈 부품,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방위산업 부품 제작에도 해당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고요. 저는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된다면 도대체 진입할 수 없는 산업이 어디입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굉장히 치밀한 이 부품을 설계를 한다면 어, 진짜 진입을 할 수 없는 분야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산중공업이 이 친환경 에너지를 더불어서 3D 프린팅 시장까지 들어가면서 저는 진짜 이 경영진들이 와, 이 참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구나. 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참 진짜 두산 솔루스라든지 뭐 이런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일단 경영진들이 그런 기업을 인수를 해서 키워내는 그런 능력 자체를 저는 높게 사고 있었는데요. 두산 밥켓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두산중공업이 결국에는 이렇게 네,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 기술 자체를 키워내는 모습 저는 정말 의미가 깊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해외 수주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가스터빈, LNG용 가스터빈,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수소 에너지까지 네,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지금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반응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지금 재미없는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도 그 벽을 두들김에 따라 결국에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 날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